경제동물의 계량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하디-와인버그 법칙을 계속 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디-와인버그 법칙이 과연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어떤 실제 집단에서 지금 하디-와인버그 법칙이 평형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쇼폰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쇼폰종의 그 집단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형을 가진 이 6,000부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표현형을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형 빈도를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 관찰한 값이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보고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유전자형을 이렇게 구했죠. 유전자형 라지 R은 0.695, 스몰 R은 0.305라는 값을 우리가 실제 관찰값으로 구했습니다. 이 관찰값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 그러니까 이론치죠. 이론에 맞는 값을 거꾸로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로 하디-와인버그 법칙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0.695, 0.305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디-와인버그 법칙에 맞는 집단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P제곱 EPQ, Q제곱. 그래서 각각의 값을 구합니다. 각각의 그 기대치 이론치인 유전자형 빈도를 구해서 이 값들을 6,000, 이 전체 개수와 곱하면은 이제 몇 두수가 나오죠. 우리가 이론적인 그 숫자가 나옵니다. 하디-와인버그 법칙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실제로 관찰치하고는 차이가 있죠, 당연히. 똑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 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카이 제곱 검정. 그래서 가령 멘델의 유전 법칙이 3대1이 맞는지 검정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3대1이 맞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뭐 동그란 콩이 320개, 쭈글쭈글한 콩이 뭐 82개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게 3대1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딱 300개 대 100개 이렇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럴 때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카이 자선 검정 하디-와인버그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한다 해도 이 기대치에 정확히 맞질 않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차이까지가 통계적으로 동일한 건지 아닌지를 말할 때 카이 제곱 검정합니다. 카이 제곱 검정의 방법은 기대치분의 관찰치와 기대치의 제곱 그 값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얘와 차이, 관찰치와 기대치의 차이의 제곱을 기대치로 나눈 것 더하기 얘와 얘의 차이 제곱을 이걸로 나눈 것, 얘와 얘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이걸로 나눈 것을 다 더하면 값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6.7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의 자유도는 하나, 둘, 세 개에서 3 빼기 1에서 자유도가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자유도 2에 맞는 그 카이 제곱값 표를 보면은 우리가 계산치인 6.7은 5% 유의 수준에서 그 값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거와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같지 않다. 그래서 카이 제곱 하디-와인버그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기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 하디-와인버그 법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는 불평형인 거죠. 근데 얘네를 계속 교배를 시키면은요, 이론적으로는 하디-와인버그 법칙에 이 개수가 이 개수에 다가갑니다. 평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대립 유전자 빈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네 가지 돌연변이, 선발, 유전적 부동, 이주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교배를 할 것, 셀렉션이 없을 것, 뮤테이션이 없을 것,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것, 이주와 변이가 없을 것.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게 뭐냐면 거꾸로, 그러니까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떤 집단의 유전자 빈도를 변화시키려면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유전자 빈도가 변하죠. 집단 내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이것도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만 나올 얘기라서 식은 저건 다 생략하고요. 어떤 대립 유전자형 라지 A가 스몰 a로 변할 확률이 스몰 u라는 비율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저건 보통 1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10의 6승분의 1, 5승분의 1이나 이쪽으로 돌연변이가 하는 일이 있고요. 이렇게 변한 게 다시 한번 돌연변이가 돼서 원래로 돌아오는 확률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도 당연히 없진 않겠죠. 있죠, 분명히. 물론 훨씬 작지만. 그래서 스몰 a가 다시 라지 a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확률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세대가 흘러서 어느 집단이 하디 와인버그 평형에 이르면은 고정이 딱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해져서. 그래서 이런 빈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책에 나오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력의 선발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종의 우리가 도구로 쓰죠. 선발과 교배를. 그래서 선발을 하는 거는 이제 빈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육종이라는 거는 어떤 집단에서 유전자 빈도를 내가 원하는 형질이 되도록 집단의 유전자 빈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선발을 쓰는 겁니다. 선발. 그 다음에 교배도 쓰죠. 교배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죠. 무작위 교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돌연변이를 실제로 우리가 육종에 이용하지는 않죠. 특히 동물에서는. 그래서 선발은 자연선발과 인공선발, 자연선택과 인공선택, 내추럴 셀렉션, 아티피셜 셀렉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얘네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선발을 하려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집단 내에 변이가 있어야 돼요. 변이가. 집단의 모든 개체가 다 똑같으면 차이가 없죠. 뽑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반드시 측정될 수 있는 어떤 형질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형질은 유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있는데 그게 유전되지 않고 그냥 다시 평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변이가 나타나고 이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선발 하나만 차이가 안 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선발을 일으키는 힘인데요. 이제 그거를 선택 압력, 셀렉션 프레셔라고 합니다. 셀렉션 프레셔라고 하는데 자연 선택에서는 그게 바로 자연인 거죠. 자연. 환경이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게 안 맞는 애들은 살기가 힘들어서 죽거나 자손을 못 낳는 것이고 잘 맞는 애는 번성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자연 선발은 그 환경이 그 셀렉션 프레셔인데 특정한 이게 뭐 온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그 다음에 인위 선발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육종 목표, 경제적 목표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내가 선발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세한 건 또 뒤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전적 부동인데 이거는 앞에 하디 와인버그 조건에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뭐랑 관계가 있냐면 집단의 크기는 충분히 커야 된다. 이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유전적 부동이 일어납니다.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서 이 집단의 빈도가 확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적 부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처음 초기 상태의 유전자 빈도가 있는데 그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 빈도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느냐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확률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령 동전을 2번 연속 던졌을 때 원래 확률적으로 하면은 0.5, 0.5에서 한 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번 연달아 던졌을 때 둘 다 앞 나오거나 둘 다 뒤 나올 확률이 있죠. 4분의 1이지만. 그게 한 10번 던졌을 때 10번 중에 아주 재수없는 사람은 뭐 8번 뒤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동전을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면 점점 0.5에 가까워지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어떤 확률에 의해서 재수없게도 한쪽 유전자형이 많아지고 한쪽은 적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한쪽은 아예 없어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보시면 여기 집단의 크기가 20일 경우에 그러니까 20인 경우에 처음에 라지 A의 빈도가 0.5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배가 갔는데 이때 보면 처음에 그 다음에도 0.5가 나올 확률도 물론 있죠. 근데 조금 잘못하면은 0.4, 0.6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다시 뭐 반대로 0.6, 0.4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더 심하게 0.3, 0.7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빈도가 변해서 확률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스몰 A만 있으니까 계속 스몰 A만 나오겠죠. 거꾸로 라지 A로도 고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고정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하는 거. 픽세이션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개는 잊어버린 거죠. 로스한 거죠. 근데 집단의 크기가 아주 크면은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되 결국은 원래 처음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 부동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된다. 그래야지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율이 유지되면서 하디-와인버그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걸 깨려면은 빈도를 바꾸려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빈도를 바꾸려면 집단의 크기가 잡으면 빈도가 바꿔지는데 그때는 무작위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전적 부동을 최대한 없애는 거죠. 집단의 크기는 크게 유지하고 오로지 선발에 의해서 또는 교배에 의해서 빈도가 바뀌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유전적 부동이 이제 두 가지 책에는 안 나오는 건데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파운더 이펙트랑 보틀렉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파운더 이펙트는 뭐냐면 어디서 처음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제 원래 집단이 0.5, 0.5였는데 거기서 일부를 쪼개가지고 일부가 10% 정도가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을 하는데 걔네는 빈도가 0.9, 0.1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유전자 빈도가 처음 시작하는 거, 파운딩, 시조. 그렇죠. 그 다음에 보틀렉 이펙트는 이제 어떤 유전적 평형 상태, 그러니까 하디-와인버그 평형 상태에 있는 집단이 있는데 어떤 뭐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0.5, 0.5로 평형을 이뤘는데 뭐 홍수나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걸로 뭐 90%가 없어졌어요. 10%만 남았는데 걔네는 빈도가 바뀐 거예요. 뭐 0.8, 0.2로. 그러면 그 뒤에 후대는 고고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또 바뀌죠. 그래서 그때 유전적 다양성이 확 줄어들었다. 병목처럼 줄어들었다. 그래서 보틀렉 이펙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전적 부동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작은 데서 다시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주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일부가 어디로 가거나 어디에 갇히거나 이런 겁니다. 당연히 고안해서 또 다시 빈도가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세히 하자면 또 칸이 없는데 적응도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적응도. 피트니스입니다. 피트니스는 뭐냐면 자손을 낳을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이제 하디-와인버그 평형에 도달한 그런 하디-와인버그 법칙을 만족하는 집단은 자손을 낳을 확률이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피트니스가 달라지면은 어떤 애는 자손을 더 많이 낳을 수 있고 어떤 애는 자손을 못 낳을 수도 있고 일찍 어려서 죽을 수도 있고 자손을 낳긴 낳되 좀 숫자를 덜 낳을 수 있고 딴 애들보다 그런 경우에 이제 피트니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다 피트니스를 일로 본 거죠. 그전에는. 근데 피트니스의 개념을 넣으면 이제 피트니스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유전자형은 더 불리한 거죠. 피트니스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상태에서는 P제곱,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P제곱, Q제곱인데 여기에 이제 피트니스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A는 그냥 피트니스가 1이에요. 다 사는데 라지 A, 스몰 A는 S1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0.1이라면 0.9. 그러니까 얘는 90%만 살아남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는 이게 과연 열성 동형이라면 이게 안 좋은 형질이라면 얘는 S2는 뭐 한 0.2라서 20% 줄어들어서 얘는 80%만 살아남고 이렇게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트니스가 적용이 되면 그러면은 분모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선바후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유전자의 변동은 분모가 변하니까 왜냐면 분모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얘는 10% 얘는 줄고 얘는 20% 줄었으니까 요만큼씩 줄어든 겁니다. 요만큼씩 줄어들었으면 분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빈도가 살짝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는 점점 빈도가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죠? 안 변하니까 얘는 조금 작아지는 쪽으로 얘는 더 작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유전자형에서의 피트니스라서 실제로 이 유전자 라지 A, 스몰 A의 빈도는 바뀌는 건 또 얘기가 좀 틀려지거든요.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몰 A, 스몰 A가 완전 도태를 시킨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스몰 A, 스몰 A가 우리가 이제 어떤 불리한 형질인 거예요. 불리한 형질이라서 우리가 쟤를 없애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제 열성 동형이라서 우리가 열성 동형 상태만 제가 발현이 돼서 표현형적으로는 그것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햄프셔종을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햄프셔가 이제 스몰 W는 흰띠가 없어요. 흰띠가 없는데 햄프셔종은 흰띠가 있어야지 순종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흰띠가 없으면은 이렇게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에서 우리가 이 흰띠가 있는 애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전부 100대만 태어나는 애들을 100대를 갖고 태어나는 애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흰띠가 있는 애 중에는 여기가 라지 W 있지만 라지 W, 스몰 W 캐리어 스몰 W를 운반하는 애들 보인자들도 있지만 표현형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섞여 있습니다. 단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스몰 W 열성 동형인 거는 새까맣고 100대가 없으니까 얘는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태어날 때마다 그냥 거기서 도태하는 거예요. 비육해서 팔아먹고 새끼를 안 낳는 거죠. 과연 그럴 때 얼마나 줄어들까? 그때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얘는 그냥 1이고 여기는 상관없고 얘가 이제 S2가 1인 거죠. 100%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F는 피트니스 0이 되고 그러니까 S1을 이제 2를 S2를 2를 줘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분모가 그 다음 세대가 1 마이너스 Q제곱분의 P.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할까요? 다음 세대는 이제 여기 열성 동형의 적응도 피트니스만큼 피트니스의 감소분만큼 뺀 거분의 Q제곱 플러스 2분의 1 H 헤테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죠. 분모는 똑같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완전 도태를 한다면 아까 같이 90마리 태어난 걸 다 죽인다면 S가 1인 경우니까 요게 1인 경우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데 Q는 1-P라서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Q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는 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열성 동형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P고 요게 Q고 요게 P입니다. 이제 Q가 1이면 P는 0인 거고 P가 1이면 Q가
P가 1이면 Q가 0인 거. 여기 이제 EPQ가 여기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Q를 계속 줄였어요. Q를 줄여서 나오는 족족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Q가 0.5, P가 0.5면은 여기는 P제곱은 0.25, Q제곱도 0.25, EPQ는 0.50. 그래서 이제 요 상태가 되죠. 요 상태가 되는데 이제 Q를 줄여서 Q제곱이 나오는 족족 줄여가지고 이제 Q의 그 빈도가 0.1도 안 돼요. 0.04인데 그래서 Q제곱은 거의 발생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요때 EPQ 헤테로 상태로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성 동용만을 선발하더라도 이 헤테로 상태에서 열성 그 인자가 대립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서 잘 없어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